그날 아침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커피잔을 들고 서 있던 순간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 비친 그 얼굴들 아버지 김태호, 어머니 이순희, 그리고 오빠 민옥은 1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위압적인 체구가 아니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낡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손에 쥔 가방을 꼭 움켜쥐고 눈물을 글썽였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피했다. 내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고동쳤다. 그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 문을 열기 전에 그들의 배신이 새겨진 상처를 다시 한번 느껴야 했다. 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지연아. 우리 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그 부탁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분노를 자극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이름, 김지연. 나는 그 이름을 버린 지 오래였다. 이제 나는 세상에 알려진 성공한 여성, 제이테크의 CEO였다. 문을 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블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전망. 이 모든 게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들은 소파에 앉았고 나는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 내 어린 시절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나는 가족 안에서 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아버지 김태호는 건설회사 사장으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회색 머리가 섞인 그는 방에 들어설 때마다 공기를 장악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맨손으로 일구었고 그 성공을 갑옷처럼 입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미래는 오직 오빠 민호에게만 쏟아졌다. 민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아버지처럼 어깨가 넓고 미소가 자신감 넘쳤다. 태어날 때부터 민호는 후계자로 키워졌다. 그의 축구 트로피가 선반을 가득 채웠고 성적표는 냉장고에 붙여져 선물처럼 대접받았다. 민호가 화학에서 B를 받아도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진짜 남자는 건물을 짓지 분자를 분석하지 않아. 그러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내가 A를 받아오면 고작 무심한 고개 끄덕임이 전부였다. 어머니 이순희는 또 다른 종류의 실망이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무시에 비해 어머니는 수동적으로 공모했다. 집안을 떠다니며 꽃을 꽂고 저녁 파티를 준비하며 갈등을 피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내가 상처받아 어머니에게 달려가면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화내시게 하지 마, 지연아. 너도 알잖아. 나는 알았다. 너무 잘 알았다. 비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 왜 민호처럼 못해? 라는 말이 내 어린 시절의 배경음악이었다. 14살 때 주립과학경진대회에서 우승했지만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민호의 축구 경기가 있었으니까. 중학교 발레딕토리안이 됐을 때 그들은 행사조차 잊었다. 나는 무대에 서서 낯선 얼굴들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연설을 했다. 하지만 내 기억에 가장 깊이 새겨진 건 16살 생일이었다. 나는 카이스트의 여름 코딩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전국에서 30명만 뽑는 프로그램이었고 내가 최연소였다. 합격 통지서를 쥐고 집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하지만 거실에서 그들은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어머니는 소파에서 바느질을, 민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나는 문간에 서서 편지를 내밀었다. 합격했어요. 카이스트가 저를 뽑았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 전액 지원이에요. 다 그쪽에서 내줘요.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자랑이 아니라 짜증이었다. 혼자 서울 가게 할 수 없어.
16살이잖아. 하지만 아빠. 안 돼. 게다가 여름 계획 이미 세웠어. 민호가 회사 인턴 시작하고 가족 저녁 모임도 민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머니의 바늘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야은 벽 너머로 들려온 대화. 아버지의 목소리. 그런 환상 그만둬. 남자가 똑똑한 여자를 좋아할 리 없어.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는 건 진짜 일 아니야. 민호처럼 돼야지. 나는 베개를 귀에 대고 눌렀지만 그 말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내렸다. 반항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위험한 것 결이었다. 매번의 무시, 이틴 생일, 경멸 어린 말들. 나는 그것들을 모았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으듯. 그것들이 내 연료가 됐다. 새벽 3시까지 공부할 때, 도서관 컴퓨터로 독학할 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몰래 지원할 때, 아버지 김태호는 틀렸다. 나는 무언가 될 거야. 그가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 그가 언젠가 구걸할 무언가. 서울대의 합격 통지서는 3월 화요일에 왔다. 친구 집으로 보냈으니까. 아버지가 우편물을 검사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친구가 건네줄 때 내 손이 떨렸다. 전액 장학금, 컴퓨터공학과, 전국 50명 중 하나, 순진하게도 이게 모든 걸 바꿀 줄 알았다. 서울대조차 아버지는 무시 못할 테니까. 저녁 식탁에서 기다렸다. 어머니가 아버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민호가 고등학교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웠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소식 있어요. 아버지는 겨우 올려다보았다. 빨리 해. 나는 편지를 밀었다. 서울대 합격했어요. 컴퓨터공학과, 전액 장학금,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편지를 훑더니 접시 옆에 놓았다. 안 가, 논의도, 축하도 없이. 아빠, 서울대예요. 서울이잖아. 장학금 있어도 생활비, 교통비, 다 돈 들어. 컴퓨터나 만지작거려서 뭐해? 낭비야. 여기 전문대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그게 현실적이지. 현실적. 민호는 부산대 경영학과 가는데 1년에 3천만 원 내주시잖아요. 그건 달라. 아버지의 턱이 굳었다. 민호는 투자야. 회사 물려줄 거니까? 너는 애 낳으면 다 포기할 텐데. 여자는 그래?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태호 씨, 좀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할 거 없어. 그는 식탁을 밀치고 일어났다. 하지만 나에게는 끝이 아니었다. 다음 2달 동안 몰래 반항했다. 입학 확정, 추가 지원 신청,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편의점 알바 돈을 신발 상자에 숨겼다. 5월 졸업식에서 무대를 건널 때 자유를 향해 걷는다는 걸 알았다. 폭발은 출발 사흘 전에 터졌다. 아버지가 가방에서 서울행 기차표를 발견했다. 등 뒤에서 칼 꽂았구나. 그는 문간에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 표를 구겨 던졌다. 명백히 불복종이야. 18살이에요. 허락 필요 없어요. 내 돈 필요할 텐데. 돈 필요 없어요. 다 계획 세웠어요. 넌 아무것도 계획 못해. 애가 장난치네. 좋은 성적 받았다고 특별한 줄 알아? 세상은 성적 안 받 인맥, 힘, 그런 거야. 너 없는 거? 민호가 아니니까요. 그래, 민호가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더 잔인해졌다. 민호는 잠재력 있어? 가치 있어? 너는 가족 자원 낭비야. 항상 그랬어. 그 말은 독가스처럼 퍼졌다. 어머니는 복도에서 손을 비비고 왔고 민호는 문틀에 기대 구경했다. 나는 깊은 곳에서 목소리를 찾았다. 그럼 더 이상 낭비 안 할게요. 그날 밤 2가방에 모든 걸 쌌다.
다음 아침, 부엌에서 가족이 아침 먹는 동안 섰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을 훔쳤고, 민호는 핸드폰을 봤다. 가요, 아버지는 신문을 넘겼다. 실패하면 기어오지 마. 실패 안 해요. 그는 마침내 나를 보며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할 거야. 넌 강하지도 똑똑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아. 6개월 안에 용서 빌러올 거야. 나는 가방을 들었다. 두고 봐요. 어머니가 문까지 따라와 20만 원을 쥐어줬다. 아버지 몰래 숨긴 돈 조심해. 그녀가 속삭였다. 돈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자존심은 사치였다. 나는 받아들고 뺨에 키스한 후 나왔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문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 죽었어. 우리 가족의 죽은 거야. 기차역에 도착해서야 울었다. 눈물을 닦고 어머니 돈으로 표를 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면 좋다. 언젠가 후회하게 할 거야. 서울은 차가운 한강 바람처럼 나를 때렸다. 장학금은 등록금과 책값을 커버했지만 나머지는 매일 전쟁이었다. 온라인에서 찾은 저렴한 고시원방은 옷장처럼 좁았고 매일 접어야 할 매트리스가 전부였다. 룸메이트들은 친절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 용돈이 적다고 투덜대는 재벌 2세들 사이에서 나는 라면을 쪼개 먹으며 계란 하나 사는 걸 계산했다. 도서관에서 폐관 시간까지 공부했다. 조용함 때문이 아니라 그 좁은 방의 곰팡이 냄새를 피하려. 캠퍼스 카페 아르바이트는 부족했다. 서울은 돈을 삼키는 괴물이었다. 커피 한 잔이 예전 일주일 점심값이었다. 11월비에 신발이 망가져 안감에 비닐봉지를 끼고 다녔다. 그때 강남의 프렌치 레스토랑 라벨에서 저녁 호스티스 자리를 찾았다. 매니저가 내 낡은 옷과 피곤한 눈을 봤다. 프랑스어 할 줄 알아? 이 고등학교 2년 배운 걸로 거짓말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검은 옷 필요. 할 수 있겠어? 못했지만 말했다. 얘 마지막 4만 원으로 중고점에서 드레스와 불편한 구두를 샀다. 그 나날들은 피로의 안개였다. 아침 8시 수업, 오후 3시까지, 도서관에서 4시 30분, 레스토랑 자정, 고시원에서 새벽 3시까지 코딩. 프로그래밍 과제는 4시간 잠을 무시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와인 한 병에 내 주급보다 쓰는 걸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 회사, 잔인한 농담을 외웠다. 한 단골 CEO, 박준호는 대학 다니기엔 너무 예쁘네 라고 웃었다. 그의 아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반짝이며 웃었고 나는 태블릿을 쥐며 손톱이 하얘졌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프로그래밍 너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저트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에피타이저와 메인 사이에 운명이 결정되는 걸 봤다. 모든 걸 듣고 흡수했다. 돌파구는 3학년 2월이었다.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로 사흘밤 샜다. 7번 테이블에 여자가 앉아 랩탑을 두드리며 수프를 시켰다. 그녀의 코드가 보였다. 제기 함수에서 막혔다. 휴식 시간에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기본 케이스 확인해보세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출구 조건 없어서예요.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엘리자 박교수, 45세, 검은 머리에 은빛 줄기, 날카로운 눈 코드해. 컴퓨터 공학과예요. 그녀는 랩탑을 닫고 나를 봤다. 보여줘. 냅킨에 풀어 설명했다. 그녀는 듣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끝나자 명함을 줬다. 서울대 대학원 사이버 보안 교수야. 행동인증연구소 만들고 있어. 월요일 와. 학부생인데요. 재능은 재능이야. 9시 올 수 있어? 9시 수업이 있었다. 포기하면 학점 잃고
졸업 늦어질 수원의 그 월요일이 모든 걸 바꿨다. 엘리자 교수는 멘토가 됐고 할머니 이후 처음으로 내 잠재력을 본 사람이었다. 그녀는 교수들보다 나를 세게 밀었고 완벽을 요구했다. 넌 배고파. 어느 저녁 랩에서 디버깅하며 말했다. 좋아. 배고픔 유지해. 하지만 채널링 배워. 분노는 너를 엉성하게 해. 배고픔은 날카롭게 그녀 지도 아래 첫 혁신을 만들었다. 키보드 패턴으로 사용자 식별하는 보안 시스템. 키 사이 미세 망설임이 지문처럼 독특한. 그녀가 특허 도와주고 법적 복잡함을 안내했다. 힘 포기하지 마. 투자자, 파트너, 특히 가족에게. 세상이 내가 그들을 더 필요로 한다고 속여. 그게 안 되게 해. 4학년, 여전히 가난하고 피곤하고 라면과 결의로 살았지만 이제 프로토타입이 있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주목하는, 믿어주는 멘토. 그리고 아버지가 틀렸다는 확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짓고 있었다. 벽돌 하나씩, 코드줄 하나씩. 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걸. 부산을 떠난 상처받은 소녀는 사라졌다. 더 단단하고 똑똑하고 위험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섰다. 시작에 불과했다. 첫 32번 거절은 나를 거의 무너뜨렸다. 너무 젊어, 실적 없어. 흥미로운 기술, 하지만 비즈니스 경험 없는 창업자엔 안 투자해. 남자 공동 창업자 생기면 다시 와. 마지막 판교 벤처 회사 거절 후 주차장에서 분노로 떨었다. 12만 원 중고 현대차 안에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쳤다. 20번째 거절쯤 피치 미팅도 낚이려 식사 거르던 때 30번째쯤 기름값 아끼려 서울대 도서관에서 잤다. 32번째 후 한강 다리에서 2시에 섰다. 뛰어내리려가 아니라 선택하려. 포기할까? 잔인해질까? 잔인함을 택했다. 레스토랑 라벨이 사냥터가 됐다. 단골마다 공부했다. 투자 포트폴리오, 약점. 박준호 CEO는 마티니 3잔 후 느슨해졌다. 에이펙스 벤처의 최민수 대표는 프랑스 와인과 지식인 토론 좋아했다. 식비로 와인 온라인 코스 들었다. 그리고 이준혁. 그는 달랐다. 혼자 왔고 항상 연어, 소스 없이 탄산수. 일하며 먹고 20% 팁 정확히. 35세, 결제 프로세서로 일찍 부싸움. 그는 결코 농담하거나 깔보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의 테이블에 다가갔다. 준혁 씨, 실례지만 당신 투자 포트폴리오 봤어요. 보안 기술에 관심 많으시던데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아? 여기서 듣고 배웠어요. 그는 웃었다. 피치 해봐. 5분 줄게 나는 그 자리에서 했다. 프로토타입 설명, 시장 잠재력, 내 결의. 그는 듣고 명함 줬다. 내일 사무실와에 제대로 들어보자. 그 미팅에서 5억 원 투자받았다. 제이테크가 태어났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사무실 얻고 팀 고용. 제품은 히트쳤다. 은행, 정부기관이 도입. 2년 후 삼성과 파트너십, 5년 후 국방부 계약. 회사는 3조 원 가치로 성장했다. 하지만 성공 뒤엔 상처가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물었다. 이게 충분할까? 가족의 배신이 내 연료였지만 이제 그것이 독이 됐다. 엘리자 교수가 말했다. 복수는 증빙과 함께 서빙하는 요리야. 모든 걸 기록해. 이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고 싶을 테니까. 이 그녀 말이 맞았다. 그들은 내 성공의 사원에 서서 잃은 걸 깨달을 터였다. 나는 랩탑 들고 일했다. 제이테크의 국방부 계약은 스스로 협상되지 않았다. 게다가 제국을 운영해야 했다.
불신의 제 위에 세운 제국. 일요일 아침 판교는 내 성지였다. 미팅 없고, 통화 없고, 에스프레소와 코드 리뷰만. 인터폰이 9시 47분에 평화를 깼다. 무시할 뻔했지만 모니터 확인했다. 커피잔이 입에 멈췄다. 게이트의 새 그림자. 과거의 유령. 아버지는 20년 늙었고 위풍당당함이 꺼진 풍선 같았다. 양복이 헐거웠다. 어머니는 낡은 핸드백 쥐고 머리 회색 많아졌고 옷은 백화점 기본. 민호는 황금 소년 기세 없고 어깨 움츠린 채 카메라 피했다. 내 손가락이 버튼 위에 맴돌았다. 10년 상상 대화, 리허설 대치, 연습 거절. 실제 그들 앞에선 준비 안 됐다. 버튼 눌렀다. 내 아버지 고개 들었다. 지연아, 그 목소리, 나를 무가치라 했던 그 목소리. 이제 작고 불확실. 뭐 하시려고요?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니? 제발, 김태호가 제발이라고. 43초 기다리게 했다. 세고. 문 열었다. 그들은 드라이브웨이 오르며 정원, 분수, 테슬라와 포르쉐와 빈티지 머스탱 있는 사차고를 봤다. 문 열었다. 우리는 침묵 속 10년을 쟀다. 지연아, 어머니가 안으려 했지만 물러섰다. 들어오세요. 사용 안 하는 응접실로 안내.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그들 앉았고 나는 섰다. 집이 아름다워. 아버지가 시작했다. 세 곳 중 하나예요. 뉴욕과 제주에도 있어요. 그의 턱 굳었다. 옛 아버지 섬광. 하지만 삼켰다. 뉴스 봤어. 어머니가 말했다. 내 회사, 국방부 계약, 5천억 펀딩. 5,700억요의 내년 IPO 후 3조 평가예요. 민호가 올려다봤다. 눈 충혈. 축하해의 그 단어, 부적절했다. 인사치레는 그만. 14시간 운전해 축하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뭐 원하세요? 아버지 손 쥐락펴락. 자존심 vs 절박. 절박이 이겼다. 도움이 필요해. 돈으로. 어머니가 빨리 말했다. 대출만. 갚을게. 얼마? 30억. 아버지 말했다. 빚 청산, 집 지키고, 재기. 30억. 숫자 맞봤다. 담보 뭐예요? 담보. 민호 목소리 갈라졌다. 지연아, 가족이잖아. 그럴까? 10년 보관 폴더 꺼냈다. 여기 아버지 이메일 있어요. 2015년 8월 15일, 읽을까요? 아버지 창백. 기억했다. 지연은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냐? 그녀 선택대로. 연락 마라. 이름도. 나한테 자식은 민호 하나야. 어머니 울기 시작. 아버지 손 봤다. 민호 병든 듯. 아니면 이 보이스메일 녹취. 2016년 12월 23일 김태호. 어머니한테 전화 그만해. 내 선택이야. 살아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 썼어. 아버지 약하게. 의미 없었. 내 말 의미 있었어요. 넌 아무것도 못 될 거야 라고 했듯이, 시간 낭비라고 했듯이, 이 똑똑한 척하는 여자 남자 안 좋아해라고 했듯이. 그땐 달랐어. 달랐나? 민호 야구 때문에 고졸식 안 온 게? 생일 4년 잊은 게? 여자는 기업 세상 안 맞는다고 한 게 각 마른 화살. 이 순간 오래 기다렸다. 실수했어. 어머니 속삭였다. 미안해. 아니에요. 미안한 게 아니에요. 파산한 거지? 차이예요. 아버지 벌떡 일어났다. 올 일 없었어. 그랬죠. 하지만 왔잖아요. 세상은 인맥과 힘이라면서 이제 실패자, 실망, 아무것도 안 될 딸이 당신들 희망이 됐으니까. 도와줄까요? 민호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친절 안 한다곤 안 했어요. 앉아요, 아버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앉았다. 단두대 오르는 사람처럼. 나는 랩탑 연결해 벽 스크린에 띄웠다. 사용 안 할 줄 알았던 프레젠테이션, 제목 책임. 도움 전에 역사 검토할까요? 첫 슬라이드, 8학년 과학경진 사진, 혼자 1등 프로젝트 옆 배경에 다른 가족들 가득. 2008년 5월 15일, 주립과학 챔피언십, 아버진 민호 리틀리그에, 어머닌 두통으로 집에 어머니 상처받은 소리. 다음 슬라이드. 2010년 12월 18일, 16살 생일, 완전히 잊음. 저녁에 상기시키니 5만 원 주고 좋은 거 사라고. 그 주에 민호 18살 생일 차에 8천만 원 썼어요. 지연아, 제발, 아버지. 안 끝났어요. 슬라이드 계속. 무시된 성적표, 민호 중간 성적 축하. 가족 사진에 드러난 크리스마스 선물 차이, 카이스트 거절 편지, 내가 쓴 비디오 띄웠다. 모든 걸 저장했다. 홈 무비, 보이스메일 디지털화. 민호 고졸 파티 비디오서 아버지 목소리. 민호는 갈 데 있어? 김씨 유전자야. 야망, 힘, 비전. 이 가족 모두가 유전 안 했지만 민호는 배경에 17살 나, 벽에 혼자. 계속할까요? 300개 더 있어요. 왜 이러니? 민호 물었다. 기억상실증 같아서요. 도움 원하면 한 걸 인정하세요. 다음 금융기록. 민호 대학 등록금 1억 2천만. 지연 등록금 0, 민호 실패 사업, 레스토랑, 앱 스타트업, 코인 투자. 부모 투자 총 4억 5천만. 지연 대학 도움 요청. 도움 안 청했잖아. 아버지 끼어들었다. 2015년 12월 3일, 아버지 전화. 교과서 20만 원 부탁. 응답, 내 선택이야. 스스로 해라. 2016년 1월 15일, 어머니한테 독감으로 일 못해서 렌트 도움. 응답, 아버지 말로 내 선택 안 도와. 방은 어머니 울음소리만. 이게 제일 좋아. 마지막 문서. 2017년 유언장 업데이트 이메일 체인. 민호가 모든 걸, 나는 존재조차 안. 아버지 얼굴 회색. 어떻게 이걸? 3조 회사 세운 방식으로요? 제 일에 아주 좋아요. 랩탑 닫았다. 진짜 요구가 뭐예요? 지운 딸한테 30억. 실패자라던 나한테 9원. 틀렸어, 어머니 갑자기. 너한테 끔찍한 부모였어. 그 말 듣고 싶어? 아니요. 아버지가 말하세요. 모든 눈 아버지로. 평생 사과 안 한 김태호, 자존심과 싸웠다. 나 너한테 아버지로서 실패했어. 더 구체적으로 턱 굳었다. 넌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했어? 틀렸어. 그리고 매번 민호 선택했어. 생각 없이. 왜요? 질문 매달렸다. 아버지 손 보며 마침내 내 눈 봤다. 쉬웠으니까. 민호는 기대한 대로야. 너는 12살 때부터 나보다 똑똑했어. 그걸 못 견뎠어. 그래서 너를 작게 만들려 했어? 이해할 수 있는 상자의 솔직함이었다. 승리감이어야 했지만 공허했다. 민호, 할 말, 그는 올려다봤고 처음으로 수치심 받다. 잘못인 줄 알았어. 내 대적. 내가 혜택 받고 아무 말 안 했어.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사과가 공기에 매달렸다. 나는 창으로 가, 한강 봤다. 이렇게 될 거예요. 뒤 안 돌아. 30억 안 줘요. 아버지 숨 들이켰다. 하지만 민호 아이들 신탁 만들어요. 각 5억, 18살 돼 대학이나 사업에. 부모 실수로 고통 안 받게.
지연아, 민호 시작. 안 끝났어요. 어머니, 부산집 모기지 갚아요. 어머니 이름만. 아버지 권리 없어요? 나는 아버지 속삭임. 나는 돌아봤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는 애가 구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걸 알며 살게. 편견과 자존심이 모든 걸 잃게 한 걸 깨달으며 매일 깨어나게. 지연아, 제발. 아니요. 내가 가족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 유령이에요. 당신들이 죽인 걸 보여주러 온 그 선언 후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아버지 얼어붙었고 얼굴에 불신, 분노, 절박, 패배가 스쳤다. 10초 만에 10년 늙었다. 진심이니 속삭였다. 평생 이렇게 진심 아니었어요. 책상으로 가 가족 신탁 통장 꺼냈다. 이미 세팅. 아이들 자금은 철저해. 누구도 못 건드려. 대출안, 양도 안. 민호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꺼냈다. 은지랑 준호, 착한 애들이야. 이 일 몰라. 고통 안 받을 거예요. 서류 채우며. 어머니, 집 이전 변호사가 할게. 일주일 내 문서. 어머니 일어났다. 조심히 다가왔다. 지연아, 고마워. 하지만 내 아버지? 아버지 선택했어요. 이제 살게. 아버지 자제력 깨졌다. 이게 내 복수야? 나 파괴하고 나머지 구해. 아니요, 차분히. 복수는 당신들이 못 된다고 한 걸 된 거예요. 이건 정의예요. 돈과 힘을 사랑 위에 뒀으니까. 성공 숭배하며 가치 무시했으니까. 이제 다른 모두가 벌어야 한다던 걸 받는 걸 보게. 당신은 기회 있었지만 버렸어요. 내 아버지야.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아버지는 딸을 무가치라 안 해. 아이 꿈 때문에 삶에서 지우지 않아.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었어요. 태호식 사랑이 조건적이고 존중은 빼앗아야 한다는 걸 가르친 첫 남자일 뿐. 민호한테 신탁 서류 줬다. 변호사 연락할게. 자금 이체됐어. 그들 일어나 떠날 채비. 13년 전 나를 무시한 자랑스런 가족과 달라진 부서진 행렬. 문에서 아버지 돌아봤다. 용서하려면 뭐 필요했어? 생각했다. 10년 전 내가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왔어야. 도움 비용 들 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리워서. 한 번이라도 나 선택했을 때? 변할 수 있어? 못해요. 할 수 있어도 늦었어요. 어떤 다리는 타지 않아. 제 뇌 바람에 날아가 어머니 빨리 안고 어깨에 미안해 속삭였다. 민호 손잡다. 눈이 말 못한 걸 전했다. 아버지는 그냥 서서 처음 보는 듯 나를 봤다. 정말 했구나. 조용히. 내가 못한다던 모든 걸? 네, 당신들 없이. 아니요, 고쳤다. 당신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렌터카로 떠났다. 드라이브웨이 오르는 걸 봤다. 세상 희미해 안 된다고 한 남자가 내 성공 궁전에서 선택 무게만 들고 떠났다. 사무실로 돌아 그가 안축화한 성취 벽 봤다. 안물은 특허. 불가능하다던 제국. 핸드폰 울렸다. 국회의원 미팅 확인. 삼성 2조 오퍼 제시도. 엘리자 교수 괜찮아? 물음. 괜찮다 넘었다. 프라이빗 금고로 가 생체 인식으로 열었다. 내가 발명한 기술, 그가 무가치라던. 작은 나무 상자 꺼냈다. 안엔 할머니 은 팔찌, 10살 때 죽은 무조건 믿어준 유일 가족. 마지막 말, 넌 특별해, 지연아. 누구도 잊게 하지 마. 한동안 잊었다. 그들 목소리에 할머니 목소리 묻혔다. 하지만 50만 원 팔찌 차고 150억 집 사무실에 서서 이해했다. 성공이 최고 복수 아니야. 복수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일 있었다. 회사 운영, 미래 건설. 처음으로 나 자신 외 누구에게도 증명할 게 없었다. 인터폰 내일, 내년, 영원히 안 울려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승리는 이미 쟁취했다. 나 돼야 할 사람 됐다. 고통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힘으로 바꿔서. 그 변화가 30억보다 가치 있다. 모든 가치? 나는 금고 닫고 책상 돌아 일했다. 버린 소녀 사라졌다. 그녀 자리엔 여자 앉아 가장 귀한 교훈 배웠다. 때론 가족이 내게 해줄 최고는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보여주는 거야. 때론 최고 복수는 복수 무관하게 잘 사는 거야. 아버지는 가장 틀렸다. 나는 무언가 된 게 아니야. 모든 게 됐다. 성공뿐 아니라 잔인함 당할 때 자비 선택할 만큼 강해졌다. 그게 그가 회복 못할 복수야.